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한국사를 공부할 원보연입니다. 한국사를 공부하실 때 시대를 구분하는 게 필요한데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구에 의한 시대 구분 방법, 또 하나는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른 시대 구분 방법인데 가장 인간이 최초로 사용했던 도구는 석기죠. 그 석기의 제작 방법에 따라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한 도구는 청동기, 지금까지 사용하는 도구가 철기예요. 자, 우리가 요 시기를 원시적인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국가적인 형태가 등장하기 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인데 고조선이 등장했던 시기는 청동기고요. 그런데 사실 제대로 된 국가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역사 발전 단계에서 얘기하는 건 고대 국가예요. 그러면 한국의 고대 국가가 언제였는가? 그것은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자, 고대. 일반적인 역사 발전 과정이에요. 그 다음이 중세. 그 다음이 근대. 그리고 지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현대겠죠. 그러면 한국의 고대는 언제인가? 삼국시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삼국시대를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각각의 특징과 왕을 중심으로 잘 정리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삼국을 통일한 신라, 통일신라. 통일신라 위에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등장을 하죠. 그게 바로 발해입니다. 우리는 삼국부터 발해까지를 고대 국가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중세로 한 단계 발전했던 시대를 고려라고 얘기하는데 분명 고려는 이들보다 발전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혈통만이 아니라 약간은 개방적으로 능력을 인정하는 사회가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본격적인 과거제 시행입니다. 합리적인 역사서도 많이 쓰여지고요. 자, 그래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아, 혈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능력을 조금 더 인정하는 사회구나 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중세, 고대보다는 발전한 시대. 그리고 조선시대가 되면서 과거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집니다. 현대사회로 오면 올수록 능력의 비중은 커져요. 당연히 혈통의 비중은 작아지고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되면은 과거제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지배층을 우리가 양반이라고 얘기하고 그 양반은 과거에 합격한 자들과 그 가문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과연 조선을 근대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조선은 중세인 고려보다는 발전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근대라고 얘기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전 세계의 근대는 시민적인 산업적인 사회가 수립됐던 평등적인 모습, 즉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미국 혁명이라든지 영국의 산업혁명 같은 게 발생했던 시점이 근대이기 때문에 조선은 아직 그런 모습이 등장하진 않아서 조선을 근대라고 얘기하기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분명 고려보다 발전했기 때문에 근대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근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세시대. 근데 조선을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인데 조선 후기도 분명 조선 전기보다는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근세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근대 태동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선도 다른 나라의 근대처럼 시민사회적인 모습, 평등사회적인 모습, 산업사회적인 모습, 자본주의적 요소 이런 게 아직 등장하진 않았지만 등장을 준비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난 이후였던 조선 후기입니다. 그래서 근세는 조선 전기를 얘기하고요. 근대 태동기는 조선 후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저와 함께 공부하십시오. 자, 다음 시간부터 뵙겠습니다.